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변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변압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기기, 우리가 5개 기기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기사 필기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기사 실기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 전체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는 어딜 가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어떤 시험을 치든지 전기와 관련된 어떤 시험을 치든지 무조건 나오는 친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변압기는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면은 변압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어떤 영화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도 어떤 V1에 전압을 넣어줬는데 V2라는 새로운 전압으로 바꿔주는 것을 변압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은요, 10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낮추거나 높은 전압을 넣어줬을 때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낮은 전압을 넣어줬을 때 높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정지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기기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회전하는 게 없습니다. 얘는 정지되어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들어오는 쪽이 1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오는 쪽이 2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총 2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승합 변압기 그리고 강압 변압기가 있습니다. 승합 변압기는 말 그대로 승합, 전압을 올려주는 변압기입니다. 1차에서 2차로 전압을 올려주게 되겠고요. 강압 변압기는 당연히 1차에서 2차로 전압을 떨어뜨려주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 승강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엘리베이터죠. 승은 올라간다를 뜻하고 강은 내려간다를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승과 강을 따서 승합 변압기, 강압 변압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변압기 원리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변압기 원리는 여러분들이 자기학 시간 때 배웠던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 변압기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 변압기의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전자 유도 법칙 또는 패러데이의 렌츠 법칙이다 라고 필기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에만 전압을 인가합니다. 2차 측에는 전압을 인가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잠깐만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측에 전압을 넣어줬어요. 1차 측에 전압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발생하죠. 왜? 전압은 전류를 만드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전압을 넣게 되면은 당연히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전류가 코일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 이렇게 감겨주시게 되면은 자속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게 되냐면은요. 네, 자속이 바로 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요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자속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유기기전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 패러데이 렌츠 법칙에 의해서 감긴 권수에 dt분의 d파 이 자속의 변화율이 생기면 당연히 유도기전력이 생겨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속이 위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위로 발생하는 게 싫어. 나는 아래로 발생할래. 나는 렌츠의 법칙, 즉 마이너스 렌츠의 법칙은 청개구리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죠. 따라서 이 자속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이 자속에 의해서 유기기전력 E가 발생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E1이라는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속이 쭉 가가지고 반대편에 2차 측에 쇄교를 하게 될 겁니다. 2차 측에 쇄교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2차 측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에 따라 자속의 변화가 생겼죠. 그러면 이 자속의 변화가 싫으니까 이 친구 역시도 이 자속과 반대 방향의
자속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서 유기기전력 플러스 마이너스 E2가 발생이 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유기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또 발생이 되게 될 겁니다. 전류가 I2라는 전류가 발생이 되겠고 이 I2 때문에 어떤 단자전화 V2가 발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변압기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V1이라는 전압을 넣어줬는데 새로운 V2라는 전압이 나오는 원리다. 그 원리의 근원은 바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압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뭐 200V를 넣었어요. 그런데 100V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조절하는 것이 이 권수비라는 놈입니다. 우리가 감긴 횟수를 조절함으로써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수비를 지금 1차 측의 권수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회 감아줬다 해볼게요. 1000회 감아줬다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측은 우리가 2000회를 감아줬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변압기에 우리가 N1에는 100V의 전압을 넣어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2차 측엔 몇 볼트의 전압이 6기가 될까요? 당연히 200V의 전압이 6기가 될 겁니다. 왜 당연히 그런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밑에 식에 정답이 있습니다. 권수비, 감긴 권수비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감기면 많이 감길수록 유기 기전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 N값과 이 유기기전력 E 값은 비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권수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수비. 책에는 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A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A도 같이 적어 드렸습니다. 자,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수비입니다. 2차 측 권수비 분의 1차 측 권수비를 권수비로 정의를 하는데요. 따라서 N2분의 N1이 권수비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 전압이라는 놈도 결국 권수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2분의 1이죠. 자, E2분의 E1도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V2분의 V1도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권수비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I1분의 I2라는 놈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임피던스 성분들은요. 루트만 있지. 결론은 뭐예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비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얘 혼자 1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전류만 반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유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은 자, 요러한 식이 있습니다. 뭐 원리 패러데이의 렌츠 유도 법칙에서 뭐 4.44 FN 파이 요거 여러분들 동기기에서 봤던 식이잖아요. 그거를 살짝 유도해 드리면은 자, 요 식에서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파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파이 m에 사인 오메가 t로 정의를 해 볼게요. 사인 오메가 t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이를 어디에 넣는다? 자, 요 파이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뭐, 마이너스는 일단 떼도록 하겠습니다. n, dt분의 d에 파이가 뭐가 돼요? 파이 m에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앞에서 다 했던 유도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 m 튀어나오고요.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오고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오메가가 그냥 튀어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n에 파이 m에 오메가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차피 n 오메가 n 파이 m 오메가가 뭐야? 최대값이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돼요? 최대값이 됩니다.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 그럼 얘를 뭐로 해주면? 루트 2로 나눠주면은 그게 실효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실효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실효값을 구해보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n 오메가 m 자,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 얘를 뭐로 해주면 돼요?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루트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루트 2분의 2파이가 뭐냐면요. 4.44입니다. 따라서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4.44 F의 파이 M 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변압기에서도 똑같은 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E라고 하는 것은 결국 4.44 F 파이 N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책에 있는 거 잠깐 설명드리면은, 자, 우리가 1차 측의 유기전력을 E1 4.44 F1 파이 M N1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뭐로 나눴어요? 2차 측의 유기전력 4.44 F2 파이 M에 N2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이게 다 날라가죠. 이게 다 날라가죠. 주파수도 어떻게 돼요? 주파수도 같잖아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F1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E2분의 E1은 N2분의 N1. 그러니까 E2분의 E1은 N2분의 N1 이렇게 비례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변압기도 같은 공식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됐어요. 도대체 전류는 왜 얘 혼자 반대일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상적인 변압기라면 입력 측에 피상전력, 그러니까 입력 측에 V1 곱하기 I1가 출력 측에 V2 곱하기 I2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V1 I1이랑 V2 I2 같아야 됩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다 시간을 곱해야 되지만 같은 시간이면은 어쨌든 똑같은 거잖아요. 얘 두 개가 이상적인 변압기라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활용하는 게, 자, 뭐라 했어요? V1과 I1과 그리고 V2와 I2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뭘 뽑아낼 수 있어요? 자, V1 나누기 V2는 뭐가 돼요? I1분의 I2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전류만 반대구나 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루트가 되냐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도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권수비가 N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V1은 뭐가 돼요? V1은 자, 1번 V1은 NV2가 되죠. NV2가 됩니다. 자, 2번 I2는 뭐가 돼요? I1은 뭐가 돼요? I1은 N분의 I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준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줘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어디다 해주냐면요, 지금 구하라는 게 이게 임피던스잖아요. 임피던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Z1을 구할 수가 있죠. Z1이 뭐가 돼요? 여기서 Z1은 V는 IZ니까 Z는 I분의 V죠. I1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임피던스 Z는 뭐가 돼요? Z2는 I2분의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볼게요. Z1은 뭐가 돼요? Z1은 I1분의 V1이 되는 거죠. 따라서 V1이라고 하는 것은 NV2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I1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1의 I2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N제곱 그리고 V2분의 I2분의 V2를 뭐라고 해요? Z2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해주죠? Z2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Z1은 N제곱 Z2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이 N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된다? N이라고 하는 친구는 Z2분의 Z1의 루트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뒤에 것들도 Z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R 더하기 J 오메가 L이기 때문에 J 오메가 L이 없다면 Z가 R이 되는 거고
R이 없다면 Z가 J 오메가 L이 되는 거니까 뒤에 식도 다 증명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압기의 원리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 지우고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변압기의 구조입니다. 변압기 구조 제가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게 이게 변압기가 되겠고요. 이 변압기를 담는 통을 뭐라고 한다? 외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책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철심이죠, 철심. 자, 철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철심입니다. 자, 첫 번째 철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바로 희, 규, 와, 성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왜? 자,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규소를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와류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규소를 성층하였다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철심에 어떻게 한다? 결론적으로 이 변압기도 규소라는 친구를 투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투입을 하냐면요. 4에서 4.5%의 규소를 첨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직류기 때도 보셨겠지만 이 변압기라는 놈은 생각보다 그때 직류기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규소를 첨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정지기입니다. 정지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류기와 같은 회전기기보다는 기계적 강도가 떨어져도 괜찮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규소를 많이 넣게 되면 기계적 강도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회전기기 같은 경우는 기계적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손실을 줄이고 싶더라 하더라도 적당히 넣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변압기는 정지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를 해도 좋다. 손실도 줄일 수 있고 기계적 강도도 조금 약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권선이 되게 됩니다. 자, 권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감겨있는 이 권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선입니다. 자, 권선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없고 둥근 동선과 뭐를 쓴다? 평각동선을 씁니다. 평각동선. 이건 직류기 때도 나왔던 거죠. 평각동선을 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둥근 동선이 소전류에 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기억법을 가르쳐 드리면은, 자, 둥근 동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평각동선은 뭐예요? 네모예요, 네모. 따라서 평각동선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딱 봐도 뭐예요? 동그라미가 더 작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소전류에 쓰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싱입니다. 그 다음은 부싱이 되겠죠. 자, 부싱은 바로 여기에 있는 친구를 뭐라고 한다? 저기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뭐다? 부싱입니다. 자, 부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외부로 지금 변압기에서 외부로 인출한 선입니다. 이게, 자, 변압기 내부에서 외부로 인출한 선이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절연을 한 친구를 뭐라고 한다? 부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변압기의 전기를 외부로 인출 시에, 자, 변압기의 전기를 외부로 인출 시, 자, 절연을 위해서 저렇게 감아 놓은 겁니다. 절연된 부분. 자, 절연이 여러분들이 또 생소하실 분들도 있어요. 좀 이따가 절연을 배울 겁니다.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은 끊는다는 거예요. 끊는다. 자, 연은 뭐예요? 연을 끊는다. 그러니까 연을 끊는다는 거예요. 절연이라는 거는. 친구끼리 절연한다 하면 서로 친구 관계를 단절한다, 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손절을 했으니까.
서로 사이가 이제 나빠졌으니까. 따라서 절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전류가 안 통하게 안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외함이거든요. 네 번째, 이 외함입니다. 외함. 변압기를 둘러싼 이 외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변압기를 어떻게 한다? 변압기를 보호합니다. 이 외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함이니까 변압기를 안에 있는 변압기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온도 상승이 있을 때 자, 냉각 효과도 있습니다. 냉각. 자, 변압기가 왜 온도가 상승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우리가 변압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변압기에도 열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기를 쓰든 간에 휴대폰만 해도 오래 쓰면 열이 나듯이 이 변압기도 열이 나기 때문에 이 열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외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은 자, 108페이지죠. 외함, 공기가 닿는 방열 면적이 클수록 자, 그러니까 공기와 닿는 방열 면적이 클수록 냉각 효과가 커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번까지가 여러분들이 변압기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칠판 지우고 절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절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이 뭐예요? 끊는다는 거예요. 인연을 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절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류를 통하지 않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 철심이 있어요. 변압기죠. 변압기의 철 부분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권선으로 어떻게 돼요? 권선으로 감싸져 있죠. 이렇게 권선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철심과 여기에 있는 권선은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만나면 안 됩니다. 얘랑 만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감아주면 당연히 만나겠죠. 따라서 실제로 여기에는 이러한 절연물을 넣어줍니다. 절연물을 넣어줍니다. 절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절연물을 넣어서 절연을 해줘요. 그러면 뭐예요? 이 권선과 철심 사이의 관계를 단절을 시키는 거죠. 절연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둘이 만나지 못하게 한다. 손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못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연물을 넣어줌으로써 절연을 해준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절연이 이러한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절연의 종류 보시면은 쭉 읽어보시고요. 밑에 변압기 절연물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물로는 뭐 면사, 면포, 종이, 프레스보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알파벳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변압기 절연물의 종류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물의 종류.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Y, A, E, B, F, H, C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종류들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최고 사용 온도입니다. 뭐라고요? 최고 사용 온도입니다. 최고 사용 온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 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고 전기기사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Y, A, E, B, F, H, C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각각의 온도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90도, 그리고 105도, 그리고 120도, 그리고 130도, 130도, 글씨 다시 적어 드릴게요. 130도, 130도, 별 차이가 없네요. 뭐 어쨌든 간에 155도, 자, 180도, 자, C는 180도 초과다. 자, 이 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외워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자, 이건 어떻게 해온다? 이 딱 봐도 외우기가 불편해요. 야,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야, 이 불편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민망합니다. 야, 이 불편해.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야, 이 불편해. 이렇게 여기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도 각각을 외워야 되는 건데, 자, 어떻게 외우냐면은, 자, Y는 별다른 방법이었어요. Y는 90으로 외우십니다. 90으로 외우고, 그 다음 A는 여기에서 뭐를 한 거다? 15만큼 더해준 겁니다. E도 여기에서 15만큼 더해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0은 10인데요. 15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B를 보시면은 B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분리를 해볼게요. 분리를. 얘랑 이렇게 뭐야? 13이죠. 그래서 130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F는 뭐야? 숫자 5를 영어로 뭐라 해요? 5라 하죠. 그러니까 5입니다. 그러니까 1, 5, 5가 됩니다. H는 H 확대해 볼까요? H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180도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80도 외우셔야 됩니다. C는 180도 초과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강사가 왜 저러지 싶은데 여러분들 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라도 외우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외우시고 칠판 지우고 계속해서 변압기 U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변압기 U입니다. 변압기 U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U가 뭐겠어요? 기름 U자가 됩니다. 기름 U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변압기를 보시면은, 자, 변압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변압기를 둘러싼 외함이 있습니다. 자, 요 안을 뭐로 가득 채우냐면요. 바로 절연유라는 오일, 즉 기름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친구를 왜 채워줄까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 절연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절연유를 넣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절연유라고 하는 것은요, 딱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절연유니까 절연을 잘 해주겠죠. 자,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절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역할은 바로 냉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절연을 하고 어떤 식으로 냉각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는 변압기가 될 겁니다. 변압기. 그리고 이 외함 밖에 있는 것은 당연히 외부가 되겠죠. 외부. 자, 그러면 변압기와 외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절연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절연유가 절연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이 변압기와 외부 사이를 단절한다, 손절한다, 둘 사이를 끊어 놓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전류가 안 통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변압기와 외부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변압기 외부에서 아무리 만지더라 하더라도 안전하다는 거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얘가 절연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역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냉각입니다. 냉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 변압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기가 그렇지만 열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열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절연유의 역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냉각을 시킬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은,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 이러한 현상을 배워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대류 현상입니다. 자, 대류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 여러분들 이런 시험을 했을 겁니다. 자, 차가운 물을 비커에 넣습니다. 차가운 물을 비커에 넣어요. 차가운 물을 비커에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넣냐면요. 바로 뜨거운 물을 넣어줍니다. 뭐라고요?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을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이나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 빨간색 색소를 넣어서 차가운 물에 넣어주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뜨거운 물이 그러니까 빨간 색소가 있는 물이 위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요, 뜨거운 물이 어떻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차가운 물, 여기에 있는 차가운 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내려오는 이러한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아버지들이랑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은 물이 항상 미지근해요. 그 미지근하면은 야, 이거 좀 그 뜨거운 물 좀 틀어봐라 하잖아요. 그럼 뜨거운 물 틀면은 뭐 그 두꺼비인가요? 두꺼비에서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위에만 뜨겁습니다. 위에만. 밑에는 안 뜨거워요. 왜? 뜨거운 물이 가벼우니까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정확하게도 절연류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열이 발생을 하면은 뜨거운 물은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은 분명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차가운 물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냉각을 시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으로 열을 외부로 어떻게 해요? 방출시켜요. 열을 외부로 방출시킵니다. 이러한 대류 현상을 통해서. 요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볼 겁니다. 어쨌든 대류 현상을 통해서 냉각을 시킨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대류 현상이 잘 되면 좋은 거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변압기의 절연유의 점성은 어떠면 좋을까요? 끈적끈적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흐물흐물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흐물흐물하면 좋겠죠. 점도가 낮아야 좋다는 겁니다. 높으면, 끈적끈적하면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특징으로 해서 자, 우리가 이러한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절연유의 구비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유의 구비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절연 내력이 클 것. 당연한 소리죠.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절연 파괴에 견디는 힘입니다. 내가 견딘다는 거고 힘이 여기잖아요. 절연 파괴에 견디는 힘. 절연 파괴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연 파괴에 견디는 힘이 커야겠죠. 절연 파괴가 되면 안 좋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연 내력이 크다. 당연히 절연유니까요. 자, 두 번째. 자, 비열이 커야 됩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의 비열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물의 비열이 어떻게 되냐면요. 물의 비열이 자, 이렇게 됩니다. 1 킬로칼로리에 도씨 그리고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 도씨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k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1kcal라는 열량이 소비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kg의 물이라고 하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1리터짜리 물이 1kg입니다. 정확하게. 1리터가 1kg이에요. 1리터짜리 물을 여러분들이 냄비에 부어가지고 얘를 1도 올리는데 드는 열량이 1kcal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비열이 크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비열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온도를 올리는데 드는 힘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리는데 힘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비열이 크다는 것은. 당연히 이 절연유라는 친구는 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온도가 쉽게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냉각 효과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절연유라고 하는 친구는 비열이 커야 되는 겁니다. 온도를 올리더라도 절대로 온도가 급하게 잘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열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열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예요? 인화점이 높고 그리고 응고점이 낮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을 붓는 온도가 되는 거죠. 불을 붓는 온도가 높아야겠죠. 높아야지 당연히 좋은 거고, 응고점은 뭐예요? 어느 온도입니다. 절연유가 얼면 안 되겠죠. 어느 온도가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얘기도 뭐 화학작용, 어떤 화학작용이 잘 일어나면 안 되겠죠. 화학작용의 일종이죠. 산화작용도 일어나면 안 되겠죠. 뭐 당연한 소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점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점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야 되죠. 왜? 점도가 낮아야 안 끈적끈적해야 이 순환,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변압기의 열화입니다. 자, 이 파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트는.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전기기사 실기에 나옵니다. 그냥. 그리고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친구라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화가 뭔가? 자, 일단 변압기 안에 절연유로 가득 차 있어요. 변압기 안에 절연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운전을 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한다 했어요. 변압기에 열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 절연유의 부피가 팽창함을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화학 시간에 배운 식이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자, 이때 몰수가 동일하고 기체 상수가 동일하고 만약 P가 같다면, 압력이 같다면 자,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샤를의 법칙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절연유의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변압기를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증가하면 변압기 안에 있는 절연유의 부피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보다 당연히 절연유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연유의 부피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증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열심히 뭔가 만들어내고 있을 땐 열이 발생을 하겠지만 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열이 떨어지게 되겠죠. 열이 떨어지게 된다는 말은 결론은 부피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부피가 팽창을 했다는 말은 여기 기존에 있는 공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공기들을 이 부피가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날 때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부피가 늘어났을 때는 여기에 있던 공기가 나가게 돼요. 공기가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거꾸로 부피가 줄어들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압기를 운전하다 보면 열이 발생해서 부피가 팽창을 하다 보면 공기가 나갈 때도 있고 좀 일을 안 할 때는 공기가 다시 들어오는 게 있겠죠. 왜?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떻게 해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마치 인간이 호흡하는 것과 같다 해서 자, 이 작용을 뭐라고 하는 건가요? 바로 호흡작용이라고 합니다. 호흡작용. 호흡작용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호흡작용은 결론은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문제점.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외부 공기와의 계속 어떤 만남이 생기게 되면은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자, 호흡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공기와의 접촉이 생기겠죠. 공기와의 접촉이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불순물이 침입합니다. 불순물이. 왜? 공기와 만나니까 공기에 있던, 외부에 있던 불순물과 만나게 되다 보면 불순물이 침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자,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공기에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에 대한, 수분이 어떻게 된다? 증가되게 되는 겁니다. 수분이 증가된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절연유에, 여기에 있던 절연유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절연유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절연류의 성능이 떨어진다를 유식하게 열화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요? 절연류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작용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공기와의 접촉이 되니까 불순물이 침입하고 수분이 증가해서 절연유의 성능이 떨어지는 열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겠죠. 자, 이러한 열화의 해결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화의 해결책. 열화 현상의 해결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뭐예요? 문제점이죠. 이 세 가지가. 자, 그럼 문제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결책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현상이 그렇듯. 자, 1번. 자, 뭐를 설치를 하냐면요. 바로 콘서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자, 콘서베이터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자, 변압기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친구를 얘기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콘서베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설치하면 뭐가 좋냐면요. 콘서베이터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변압기가 뭐 요까지 찰 거 아닙니까? 요까지 찼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호흡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이전에는 어땠어요?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이전에는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요 정도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요거밖에 안 된다고. 요거밖에 안 된다고. 요거밖에 안 된다고. 아까는 요만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공기와의 접촉이. 그러니까 열화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왜? 공기와의 만남이 안 이루어지니까 잘.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흡습 호흡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뭐 브리더라고도 부릅니다. 흡습 호흡기죠. 호흡. 우리 숨을 쉰다 영어로 breath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브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 얘의 주 메인 성분이 뭐냐면요. 바로 실리카겔입니다. 뭐라고요? 실리카겔입니다. 실리카겔이 되는 겁니다. 얘 어디에 있어요? 얘가 뭐야? 물 먹는 하마죠. 수분을 어떻게 해요? 물 먹는 하마가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원인이 뭐라 했어요? 수분 증가가 안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흡습 호흡기를 설치해서 실리카겔이라는 성분이 수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얘가 뭐야? 물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소봉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질소봉입. 자, 이 친구는 여기 보시면 콘서베이터 위에 요 부분이 빈 부분이 있죠. 여기 빈 부분이 있습니다. 요 빈 부분에 일반적으로 공기가 들어가는데 산소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산소가 아니라 질소로 태워집니다. 질소. 왜? 산소로 넣게 되면은 산화현상. 산화현상 여기 적어놨죠. 산화현상. 왜? 우리가 공기 안에 산소가 있잖아요. 산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질소로 넣게 되면은 산화현상이 안 일어나서 절연류의 열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기 가잖아요. 실기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그 호흡작용이 뭔지 호흡작용의 정의를 쓰세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쓰세요.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쓰세요. 이게 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필기에서도 물론 자주 나오지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를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열화의 해결책을. 제가 외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거짓말이죠. 어쨌든 간에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갔어요. 가정한 겁니다. 가정. 자,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이제 콘도로 가는 겁니다. 브라질 콘도를 갔다고 해볼게요. 요거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콘서베이터죠. 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콘이 있죠. 자, 그리고 흡습 호흡기에 브리더 있죠. 브리더를 브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소범위의 질을 질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브라질 콘도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요 내용도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판 지우고 계속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변압기, 냉각 방식이 되게 됩니다. 변압기에서는 분명히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을 없애주는 냉각 방식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변압기 내부에서 이러한 절연유가 이제 채워져 있다고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을 방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냉각을 시킨다는 건 열을 방출시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열을 두 군데에서 방출을 시킬 겁니다. 자, 어디에서 방출을 시키냐? 자, 첫 번째 여기에서 방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절연유 자체의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빼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열 1번을 자, 여기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내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에 제가 자, 이 친구가 뭐냐면은요. 방열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에이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열을 방출해 주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방열기에서 열이 없어지게 되겠죠. 열이 방출하게 되는데 이를 열 두 번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뭐다? 외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바깥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열을 한번 빼내고 외부에서 열을 한번 다시 내부에서 열을 한번 빼내고 다시요. 자, 내부에서 열을 한번 빼내고 외부에서 열을 한 번 더 빼냄으로써 냉각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냉각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파벳 5가지만 기억해보고 갈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A라고 하면은 자, 뭐다? 에어, 공기입니다. O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오일, 기름이 됩니다. W는 물이 되는 거니까 워터죠. 물이 됩니다. 워터니까 물이 되는 거죠. 예, 자, N은 내추럴이기 때문에 자연적인이 됩니다. 자연적. 자, F는 forced니까 강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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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이게 되게 됩니다. 강제적. 그렇구나. 이 알파벳을 왜 가르쳐 줬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알파벳 4개가 나올 겁니다. 이 4개가 뭐예요? 냉각 방식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벳 4개가 나올 건데요. 자, 앞에 2개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부를 뜻하는 거고요. 뒤에 2개는 당연히 밖에서 일어나는 외부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래요? 건식, 잔행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건식, 잔행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식, 잔행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 원래 4개인데 이 2개가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왜 빠졌냐고 하면은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그냥 냅둔다는 겁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친구예요. 그냥 공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뺀 겁니다. 내부에는 어떤 특별한 냉각 방식이 없기 때문이죠. 자, 뒤에 AN이라고 하는 것은 A는 뭐예요? 에어, 공기가 되는 거고 N은 내추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열기에서 공기가 자연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냉각을 시키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건식, 잔행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AF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친구도 건식, 풍냉식이라고 되어 있죠. 풍냉식. 자, 이 친구도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냅두게 되는 거고요. 자, 외부에서 어떻게 한다? 에어 포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에 공기를 강제적으로 주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 냉각을 시킨다는 거죠. 자, 강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냐면은요. 자, 이 풍냉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송풍기를 사용합니다. 송풍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선풍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라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데 야, 좀 더 강제적으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송풍기를 넣어줌으로써 어떻게 해준다? 이 순환이 더 외부에서 잘 돼서 냉각을 시켜준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ONAN이 됩니다. ONAN. 당연히 ON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고요. N은 내추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절연유에 이제 드디어 절연유를 넣는 거죠. 기름을 넣어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냉각시키는 방식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A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잔행식과 똑같죠. 자, 공기로 자연스럽게 순환을 시켜서 냉각을 시키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유입이 되겠죠. 유입. 기름 유니까 유입 잔행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 다음 ONAF.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ON이니까 여전히 유입. 요까지는 똑같죠. 유입. 자, AF니까 얘는 풍냉식이 됩니다. 자, 이 친구도 내부에서는 변압기를 기름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풍냉식이니까 송풍기를 써서 어떻게 한다? 외부의 열을 방출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OFAF는 송유 풍냉식이라고 부릅니다. 풍냉식. 자, OF예요. 이번에 기름을 강제적으로 뭔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유라는 것은 뭐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냐면 펌프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펌프를 통해서 어떻게 해준다? 기름을 순환을 시켜준다는 거죠. 원래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름이 순환을 하게 될 건데, 자, 여기에 뭐를 넣어준다? 펌프를 넣어줍니다. 그럼 펌프가 이렇게 힘을 가해줘서 순환을 어떻게 해준다? 더 잘해서 냉각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뒤에 AF는 당연히 풍냉식, 송풍기를 이용해서 바깥에서는 냉각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 보시면은 뭐 여러 설명드린 거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유입 순행식이 있어요. 순행식 보시면은 뭐 OW라고 되어 있는데 W가 뭐예요? 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거 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켜준다. 사실 공기를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W 보시면 순행식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